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HBM 공급 과잉 없다. 반도체 겨울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오랜만에 EGTV하고 콜라보로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주변에 P4, P5라든가 353동, 356동, 그 다음에 여염 주차장,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이 건축되고 있는 것까지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반도체 겨울 아니다.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모간 스탠리가 얼마 전에 반도체 겨울 그냥 윈터 이룸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했었지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은 다른 것 지금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대만이라든가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한번 봤을 때 반도체 겨울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좀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CEO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무 거짓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라는 거죠. SK의 자신감이 대외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큰 행사 중에 하나였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돌려버렸고 반도체 50주년 행사도 온라인으로 덤벼버렸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리고 있고 이달 말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침체에서 벗어나기엔 몸부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건창 센터장 얘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26년 이후 6세대 HBM4죠. 26년 이후라 그랬지만은 HBM4는 SK 하이닉스는 이달 중에 시생산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시 D램에서 첫 수율이 확보가 돼서 그거를 HBM4에 적용을 한다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승부를 거는 건 12단 8단 HBM3E가 아닙니다. HBM4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본다 그러면 8단이나 12단 HBM3E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가 하이닉스가 얼만큼 자신이 있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만의 TSMC의 포럼에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냥 HBM 하나 만드는데 경쟁사가 1시간 걸린다면 자기네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 대회 활동을 보면은 대만에 가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K 하이닉스가 HBM 하나를 만들면은 경쟁사는 8.8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의 주역이 대만에서 일본의 또 세미콘 재팬에 참석을 해서 자기네 기술력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SK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길기는 하지만 짧게 갈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시작한 지 40년 됐다 그럽니다. 40년 됐는데 글로벌 넘버원 AI 메모리 컴퍼니. 자,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냥 일반 메모리가 아니라 AI 메모리 반도체에 넘버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넘버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32년째 D램에서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지금 휘청거리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83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이 흘러왔는데 AI 메모리에서는 1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HBM은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지금 4세대 HBM인 PIM이라든가 CXL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걸 통틀어서 AI 메모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1등이라고 1등을 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의 이 얘기를 조금 한번 그래픽을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013년에 HBM이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HBM2, 그 다음에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HBM2E. 여기서부터 이제 HBM의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삼성전자는 HBM의 연구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연구를 이어갔죠. 그래서 21년에 HBM3가 나왔죠. 그런데 21년이 지나면서 22년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에 오픈 AI가 챗GPT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22년을 시작하면서 GDDR6라든가 CXL이라든가 LPDDR5X라든가 이런 첨단 D램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23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게 HBM 시장이 확 커버린 거죠. 인공지능도 엄하게 커버린 거죠. 엔비디아도 뭐 펄펄 날았죠. 그래서 여기에 LPDR5T, 요거 X의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요렇게 됐죠. HBM3 12단, HBM3E, 그 다음에 AIMX라든가 LPCAMM2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드디어 24년이 올해죠. 올해는 완전히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시장을 그냥 석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DDR5라든가 이런 자사의 그냥 대표적인 그 반도체, 특히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거 12단 HBM3E 9월 26일 날 발표를 했죠.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하나 만들어진 데 3, 4개월 걸리죠. 아마도 이제 4분기 말이나 내년 초부터 HBM3E 12단이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건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또 HBM4가 또 그 이달에 시생산에 들어가고 삼성은 4분기 중으로 시생산을 할 예정인 거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힘차게 갑니다. 그래서 HBM과 AI 등장으로 해서 HBM이 우뚝 서면서 SK 위상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넘버원으로 자리 잡는 배경은 인공지능이 산업에 그냥 다 전반에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곳이 없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LLM이라 그러죠. 그래서 빠른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여기에 그냥 시기적으로 너무 잘 맞은 거죠. 그래서 시장을 예견한 거죠. 예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SK 하이닉스의 HBM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HBM3고 HBM3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HBM 시장이 갈라져 버리고 만 거죠. 2013년에 세계 최초로 TSV 기반의 HBM을 개발했습니다. TSV는 8단, 12단을 쌓으면 그걸 연결을 해야 되는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것. 마치 아파트에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처럼 똑같은 그것을 TSV라고 하고 2017년에 HBM2를 개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19년에 세계 최초로 HBM2E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은 그런 대로 여기까지 잘했어요.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HBM 연구팀을 해체를 해버리죠. 누군지 아시죠? 예, 그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때는 삼성전자가 HBM의 연구팀이 없을 때였어요. 세계 최초로 HBM3.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HBM3 이거를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죠.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HBM3는 중국에 납품하는 그 H20이라는 저급한 것에 탑재가 됐던 거죠. 2022년에 SK 하이닉스는 HBM의 시장 점유율 50%를 가져간 거죠. 23년 HBM3E 시장이 열렸고 8단 HBM3E는 지난 3월 달부터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6일 날 12단 HBM3E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던 겁니다.
HBM 시장은 작년에 뭐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한 53%, 삼성이 38%, 마이크론이 한 9% 되는데 올해 이제 통계가 내년 초에 나오겠지만은 뭐 60%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HBM을 정말 시기를 굉장히 잘 탄 것들이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뭐 규모로 보거나 자금을 보거나 기술이 딸렸었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5년 정도에 뒤에 나옵니다. 15년 정도의 시장이 커질 것을 계속 보면서 연구를 했던 거죠. HBM2E를 통해서 시장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영향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 해? 2019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연구팀을 해체한 때부터인 거죠. AI 및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HBM3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이 부랴부랴 시작한 거죠. 올해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 개발팀을 새로 만드는 거죠. 특공대를 조성하고 막 이랬죠.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는 이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며 AI 및 데이터 시장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메인 밴드가 된 겁니다. 탑 티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GPU의 점유율이 얼마냐? 88%입니다. 작년에 97%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12%는 어디냐? AMD입니다. AMD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3 8단 HBM3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파가 너무 적죠. 이 무렵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50%를 당수했습니다. 22년 얘기입니다. AI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위상은 24년도 올해죠. 올해 그냥 완전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SK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갈려진 거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가속기 로드맵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HBM이 거기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받쳐준 업체가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탑티어로 올라서 버리고 그 밑에 마이크론이라든가 그 밑에 삼성전자가 위치하게 됐던 거죠. 이걸 뒤집으려면 삼성전자는 결국은 HBM4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평택 브레이시티 한신더휴 분양 상담을 합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지TV하고 제가 콜라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또 하고 갔습니다. 그 대표번호는 저희 사무실의 대표번호입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여기 분양 사무실 그냥 홍보관이죠. 홍보관하고 좀 만나서 이지TV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광고를 찍거나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한 15년 동안 HBM 기술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럼 과연 넥스트 HBM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 HBM 시장이 이 제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AI 속도는 기하급수로 커져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HBM 성공 신화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축적이 된 겁니다. 그 당시 SK 하이닉스는 TSV라든가 WLP라든가 다 패키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술이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극복해 줄 것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 수뇌부들이 굉장히 판단을 잘한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SK 하이닉스의 기술자들의 구성이 참 묘해요. SK 하이닉스 있죠. 현대전자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갔냐면 많은 연구원들이 삼성전자 연구원들 최근까지도 SK 하이닉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서너 그룹의 기술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잘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융합이 안 되는데 여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잘 되고 이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년 동안 SK 하이닉스가 HBM의 테크놀로지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웨이퍼상에서 패키징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WLP 기술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수직 관통 TSV죠. 이것도 2009년에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2019년에 여기가 이제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그 다음에 21년, 23년, 24년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이 딱 걸려진 거죠. 19년이 삼성전자가 AI 그 시장을 내다보지 못하고 기술 연구팀을 해체했을 때 얘들은 여기 MR머프 기술을 적용한, 벌써 이 MR머프가 이 HBM에 본딩을 하는데 가장 수율이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덜란드 배시라든가 ASMPD라든가 뭐 일본의 신카와 다 제쳤습니다. 그래서 이 MR머프 방식을 또 개발을 해서 한미반도체에서 듀얼 타이거라는 아주 탁월한 그 본딩기를 개발을 했던 거죠. 21년에 얇은 칩 적층 뭐 이런 것도 해서 어드밴스드 MR머프 기술도 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23년에 12단 HBM 3, 12단 HBM3입니다. 3, 12단을 벌써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제 한 세대 더 진화해서 HBM3 12단을 지난 9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HBM의 탑티어가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매진. 목표는 최고 성능입니다. 최고 성능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는 열 방출과 생산성이 높은 MR머프, 매스 리플로우, 모델, 언더필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벌써 HBM2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TC-NCF 방식을 열 압착 방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얇은 칩, 이 반도체는 대략적으로 두께가 0.5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8층, 12층을 쌓으면 너무 두껍죠. 그래서 그걸 갈아냅니다.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갈아서 아주 종이장처럼 얇아진 거를 여러 개를 쌓다 보니까 이게 휘어지는 그 밴딩, 휘어지는 그 불량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드밴스드 MR머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MR머프 방식을 HBM4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미 여기다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율이 70%가 훨씬 넘었다 그러고 HBM3E도 지금 70% 초반까지 달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업계 최고의 성능을 벌써 검증을 받았어요. 누가요? 엔비디아한테. 다 이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믿고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8단 HBM3라든가 3E라든가 12단 HBM3에 이 콜테스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HBM이 이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의 HBM을 TSMC에다 갖다서 패킹해서 제품이 잘 나왔잖아요.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아주 그냥 까다로운 조건으로 삼성전자의 HBM에 콜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페일, 실패, 어느 부분은 패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두 주 전인가에도 대만에서 또 HBM3 8단이 콜을 통과했다 하지만 실적 발표하는 날 지연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그 AI에 대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그 안목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with HBM과 함께 끝없는 혁신과 AI 메모리 라인업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도전과 혁신은 메모리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HBM이 10년, 20년 갈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next HBM 그게 뭐냐? PIM, CXL 다 삼성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AI 메모리에 잘 접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SSD도 낸드 플래시도 AI SSD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AI 메모리에 라인업을 점점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됐을 때도 HBM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돈이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SK 하이닉스한테요.
이걸 선수금을 줬어요. HBM3를 만들 때 미리 돈을 줘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청주에다 M15X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용인 원산면에다가 또 팹을 또 시작했거든요. 내년 1월부터 또 착공이 들어가고, 또 이천에 이미 지어져 있는 M16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라인업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BM이라든가 AIMX라든가 MX, 여기 그 AI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LPCAMM2라는 거든가, 뭐 ZUFS 4.0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메모리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장이 지금 개화되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인 거죠. PIM은 뭐 Processing in Memory라고, 이 삼성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이스트에 이제 김종호 박사님인가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DDR6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다 메모리에다 접속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CXL, Compute Express Link라든가, 이것도 삼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SK 하이닉스가 기술의 진보가 좀 빠르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지금 다 와 있으니까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시키니까 제 블로그에 와서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토탈 AI 메모리,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가 아닙니다. 일반 메모리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잘하죠. 물량 깡패죠.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지만 AI 메모리죠. AI 메모리. 삼성이 여기서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려갈 The Heart of AI. AI 심장, AI 뜨거운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년 현재 우리는 AI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만듭니다. 그림도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금방 뚝딱하고 몇 분 만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는 잘했어요. 갤럭시 S24에서는 온 디바이스 AI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갤럭시 핸드폰 이런 것들도 매출이 그렇싹 좋지는 않거든요. 자, SK가 이제 그려갈 미래 토탈 AI 메모리, 그래서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 이머징 메모리는 또 뭐 차세대 혁신 소재를 기반한 차세대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메모리가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 D램 이런 거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잘합니다. 지난 3분기에도 삼성전자의 매출이 79조거든요. 분기 사상 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마진은 반도체에서는 5조, 어떤 데서는 4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달 말에 발표가 되겠지만은 영업이익이 6조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출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은 1조 한 5천억 이상의 차이가 나버린 것이 어디에 있었냐? AI라는 거예요. AI. 그러니까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메모리에다가 하니까 값도 비싸고 영업이익도 높아진 거죠. 이런 준비가 삼성전자보다는 SK가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반도체 무역 통제 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에 비해서 16% 정도로 확대될 거다. 반도체 겨울 아니죠? 확대된다고 그랬잖아요. 확대된다 그랬습니다. 과연 누가 많이 가져갈 건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무려 76.8%가 성장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성장이 어느 부분이 많이 됐을까요? 당연히 AI,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이 성장했을 거죠. 그게 이익을 누가 가져갔겠냐고요. 이 HBM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HBM 등 AI 메모리의 폭발적 수요가 증가가 성장 요인의 분석이라는 거죠. AI 부분을, AI 그 반도체를 잡기 전에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광고를 읽겠습니다. 고독 달팽이 부동산은 여기 분양 상담을 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또 다른 내용으로 올라갈 건데 한신더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브레이시티 중에서 7블럭입니다. 7블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아주대학교 병원을 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 건너바로 아주대 병원이고 또 길을 건너지도 않고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분양 상담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대표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핸드폰입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블로그를 올리고 저하고 이제 그 같이 했던 이지TV에 오늘도 한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또 한번 올라갈 겁니다. 많은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를 AI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